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산세무 1급 99회 최신 기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회사를 성동물산으로 바꿔주시겠고요. 성동물산은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당해 사업연도 제11기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0월 31일입니다. 법인세무 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사업연도 세무 조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30점입니다. 자, 1번은 접대비 조정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서. 자, 접대비 조정명세서는 과목별 세무조정, 요 네 번째 칸에 있지만은 여기 주어진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정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상에 가서 보셨을 때 요와 같이 제품 매출 189 빵빵빵빵빵빵 상품 매출 자비익 해서 영업의 수익 중에 자비익이 있는데 그거는 부산물 매각 금액이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34억 9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수입 금액으로 보시셔야 되겠어요. 자, 들어갑시다. 오셔서 상단에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불러와지면서 이렇게 자료가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 금액, 특권자 거래 금액이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2억 원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 요 부분에 접대비 조정 갑지에 가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수익 금액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 전체 금액에서 또 계산한 금액이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서 보는 게 낫겠어요. 자, 접대비 조정 갑지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중소기업은요 3,600만 원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서 해주고요. 전체적인 총 수익 금액 계산해 갖고 자 100억 원 이하다 그랬을 때는 만분의 30이지요. 계산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익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만분의 30 해서 계산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1번 금액 이거죠. 그리고 2번 금액 일반 수익 금액 이 두 개 더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7번이 되겠는데 총 수익 금액에서 일반 수익 금액을 빼시면 그게 바로 특권자 간의 거래 금액이 되겠지요. 거기다가 100분의 10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를 계산한 한 금액 6만 원입니다. 그것까지 3개 보태주신 금액이 바로 접대비 한도 금액이 되겠어요. 한도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때 사용하시는 거가 되겠지요. 자, 아래쪽에 오시면요. 대표이사 개인 경비로 500만 원 썼대요. 그러면은 항상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6번 자리에 사적 경비 사용한 거 혹은 증빙 불비인 애들 그런 애들은 여기다 써준다는 거 500만큼 써주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알아서 잘 빠져나갑니다. 자동적으로 500이 빠졌지만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부분에 보셨을 때 여기도 500만 원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도 오셔가지고 50900 더하기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잘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 신용카드, 즉 접대비는 항상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자, 비용 인정을 받습니다. 혹여 이렇게 개인 영수증, 개인 카드죠, 개인 카드. 개인 회사 내 직원이 접대비를 카드로 결제를 했거나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 이랬을 때는 자, 3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3만 원 초과 4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잘 처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 옆쪽으로 오셔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한편 당사는 자사제품 시가가 300만 원 요거 갖고 하셔야 됩니다. 원가 아니에요. 거래처에다 사업상 증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 합쳐진 세금까지 합쳐진 금액을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복리후생비군요. 자, 811이 아니고 제자가 붙어가지고 511번 써주시면서 330만큼 세금까지 넣어주시는 거. 여기 TAT 1급 쪽에서는 이 자리에다가도 330을 쓰셔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전산세무 1급에서는 뭐 굳이 넣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 조정할 내역이 다 나왔습니다.
1번은 요거죠. 1단계. 1단계 사적 경비 혹은 증빙불비 이러한 것들은 1단계 해가지고 이 소득 처분은 상여로 간다는 거. 2단계는요. 요 신용카드 미사용 부인된 거 있죠. 자, 요 금액이 바로 2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자, 벌써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고, 자, 오셔서 갑지 부분에 보시면요. 갑지에서는 방금 400을 뺀 지금 현재 접대비로 해당되는 금액이 5,085만 원인데요. 5,085만 원인데 이 금액인데요. 그 중에서 쭉 보시면은 한도 초과된 부분이 492만 원 되겠습니다. 492만 원 해서 요 자리 부분 있죠? 요거까지 세 개가 접대비 조정 금액이 되겠어요. 잘 적어볼까요? 해서 1단계 1단계 부분은 사적 경비 해서 500만 원이 있었다. 이거는 소득 처분을 상여로 간다. 2단계는 신용카드 미사용 해가지고 금액이 400만큼 있었다. 요거는 기타 사유 이출이다. 그리고 3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접대비 한도 초과다. 자, 어디가 나요? 한도 초과 해가지고 금액이 와서 보시면요. 492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 사유 이출. 자, 일단 메모를 좀 했고요. 상단 쪽에 조정 등록 F3번 누르셔가지고 자, 이 내용을 쭉 써주시면 되겠어요. 금액 잘 맞죠? 자, 1번. 자, 송금 불산입 쪽에다가 사적 경비입니다. 대표이사 사적 경비 해서 과목은 편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소득 처분은 상여로 가자. 그 다음 아래쪽이죠. 이번에는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 있다. 400이다. 기타 사유 유출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해서 금액은 492만 원. 기타 사유 유출 됐죠?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처리가 되었을까요? 틀린 부분은 없는지 한번 봅시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죠. 종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을 하시고요.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그리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까지 작성하셔서 세무조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기계장치 부분은 206번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 기계 써주시겠고요. 취득은 2019년도 0918 기초가액은 4,000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취득한 기계장치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반비가 100만 원이 지급됐고 부대비용 제외한 금액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요. 그것까지는 넣으셔야 되겠죠. 기초가액에다가. 그런 다음에 정기감가상각 누계 부분이 1,200이 있었어요. 현재 정기말 장부 금액은 2,900이 되겠고요. 단기 중 취득됐거나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더하기 해주셔야 되겠고 감소는 빼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쭉 내려갖고 와서 보시니까요. 요 감가상각비 부인됐던 거 금액이 자 147만 7,493원이 있었습니다. 전기에 그랬기 때문에 쭉 보셨을 때요. 전기말에 부인됐던 금액 자, 이 자리가 되겠네요. 자, 요거까지 넣어가지고 이번에 감가상각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각 대상 금액이 늘어났죠. 늘어난 상태에서 연수는 지금 5년입니다. 5년 넣어주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는 회사 계상액에서는 1,200을 감가상각을 했어요. 단기 감가상각비가 그렇다면 사용자 수정 눌러서 1,200만큼 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놓으신 상태로 종료 눌렀고요. 종료. 다음에 가셔야 될 두 번째죠. 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오셔가지고 상단에 불러오기 찍어주시면 방금 작성하셨던 내용들이 다 불러와지겠습니다.
잘 보셨을 때요. 송금 추인 당하는군요. 지난번에는 부인됐지만 이번에는 송금 산입 가능합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맨 끝에 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불러오기 찍어주시면 자, 기계장치가 4100 그 중에서도 감가상각 누계 있었고 미상각 잔액이 1700인데 요때 상각 범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200밖에 안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174만 5,349원에 대해서 조정하셔야 되겠죠. 상단에 F3번 눌러주셔갖고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없는 관계로다가 한쪽에다 메모를 좀 할게요. 1477493 자, 메모 하셔가지고 자, 이번에 송금 추인 당하는 것입니다. 단기 송금 추인. 자, 적어놓고 나왔어요. 종료. 그런 다음에 상단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요 명세서 쪽에 오셔가지고 송금 산입으로 넣겠습니다. 전기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송금 추인 해서 금액은 1477493 지난번에는 유보 발생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보 감소로 처리하시면 끝난다. 가볼까요? 쭉 보셔서 잘 맞아요. 특별한 게 없고 자, 요거죠. 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서 147만 7,493원 유보 감소 오케이 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시임 부조객 추인 뭐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과목은 편하실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셔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이사라든가 사내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가지급이라는 거가. 그랬을 때는 이자 수익을 받아야 되겠죠. 이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수령된 이자가 있군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 금액만큼인지 더 받았어야 되는 것인지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직책 부분에다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넣으셔도 되고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찍으셔서 회계 쪽에서 작성된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다 넣고요. 쭉 넣고 불러오기 찍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바로 이쪽에다 대표이사 성명 유현진 적용입니다. 날짜를 보셔가지고 2021년도 3월 2일이다. 이러면은 1번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1번은 전기, 2번은 대여 이렇게 나오고요. 3번 회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대여한 걸로 해서 3월 2일자 날짜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이때 차변 금액에 8,500만큼 넣으셔서 적수가 계산되도록 해주시겠고요. 사내이사 여기도 마찬가지 김강현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대여지요. 여기도 5월 17일이기 때문에 2번 되겠습니다. 5월 17일 금액은 1,700 이렇게 썼어요. 그런 다음에 차입금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는 상단 이쪽에 이자율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차입금이 없으면은 이렇게 눌러봤을 때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2번이 되겠고요. 요거하고 1번하고 3번, 4번 다 보시면 당좌대출 이자율로 되어 있지만은 1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입금이 없었을 때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없었을 때 3번 쓰시는 거고 또 뭐 기간이 5년 넘었다든가 이랬을 때 또 기간 따라서 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밑에 하단에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행은 새마을 은행으로 돼 있군요. 적용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번 찍어주신다. 왜냐면 2020년도로 돼 있다는 얘기는 전기지요. 전기에. 자, 2020년도. 자, 2020년도 날짜 0706 쓰시고 대변에 4천만큼. 그래서 이자율은 2.9. 날짜 정확히 썼고요. 또 다음. 이번에는 시민은행.
입니다. 시민은행 같은 경우는 3월 1일로 되어 있어요. 날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2번을 눌러보시면요. 차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월 1일자에 차입을 했다. 금액은 2,500만큼. 자, 이자율 부분은 2.1.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다가 이번엔 동호물산입니다. 이렇게 특수관계 있는 회사는 넣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은행만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 끝났고요. 자, 을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겠고 이때 쭉 오셔서 자 보시면 벌써 인정이자 계산이 돼 있어요. 184만 1,243원. 김강현 사내 이사 부분도 27만 6,488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지 쪽으로 오셔가지고 회사에 계상된 부분 있죠. 여기 63만 원 수령된 금액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6만 5천 원. 자, 이렇게 넣어 주시겠고요. 쭉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조정액 부분에 자, 이렇게 3억 혹은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액 부분하고 해서 차이가 5% 이상 차이가 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해서 요거 하나만 121만 1,244원 부분만 결과적으로 조정 등록 눌러주셔서 입금을 잡으셔야 되겠죠. 입금. 그래서 입금을 잡아주시는데 대상자가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해갖고 금액은 121만 1,243원 해서 요거는 상여로 소득 처분하신다 라는 것이죠. 벌써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답안하고 잘 맞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쭉 오셔가지고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121만 1,243원 상여 잘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시고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 쪽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상단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작성된 서류를 보셨을 때 이 자리입니다. 20번 자리 쪽에 나와 있는 금액 20번과 21번 둘 중에 큰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쪽으로 끌어오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작성이 되어 있질 않네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어진 자료 가지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오시면요. 저거 먼저 하셔야 될 게 상단 위쪽에 오셔서 잔액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물음표 누르셔갖고 퇴직 연금 운용자산 186번이었어요. 186번. 이렇게 찍어주시면서 주어진 자료대로 기초 2억입니다. 퇴직연금 예치금. 기중 수령한 금액은요. 300만 원 감소 금액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에 납입한 금액은 4천만 원 해서 오, 잘못 눌렀어요. 한쪽에다 메모가 필요하면 넣읍시다. 자, 여기다가 기초, 단기 증가, 감소. 오케이. 자, 넣었고요. 닫아주시면서 기초가 2억입니다. 단기 수령이 300입니다. 지금 퇴직연금 예치금 납입금액이 4천입니다. 자,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이 연금은요. 이제 사외에다가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요거 100% 다 손금 인정받을 수가 있겠고요.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정기말 신고조정 손금 산입 금액은 내용을 잘 보시다 보면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요거는 퇴직급여 충당금 내역이고요. 추계 부분은 아래쪽 요 자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21년 퇴직금 지급액 중 총 1,600만 원이고 전액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액은 300만 원이다.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요. 기초가 2억이었고 퇴직급여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하고 있으며 정기분까지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된 금액이 2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2억을 쓰셔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억 원을 넣어주시자. 그러면서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 부인 누계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산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지나가시고 여기 300만 원 있죠? 위에서 넣었던 거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자, 끝났네요. 이쪽은. 그러면서 아래쪽에 퇴직급여 추계 부분 있죠? 방금 2억 8천. 그래서 그거 알려준 자료대로 넣으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요 4번 있죠? 단기말 부인 금액만 잘 구하시면은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주어진 자료 아까 186번 보시다시피 기초랑 300만 원, 이번에 납입한 4천만 원, 요 금액들은 주어진 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고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의 금액도 매번 나오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찾아서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4번 금액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저장을 해놓고 나가 볼게요.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TAT 1급 같으면은 요 자료 중에 기초입니다. 기초. 이렇게 충당금 부인됐더니 기초 금액하고 요번에 회사에서 계상한 이 금액 있죠. 어차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제 사내 유보해 봐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내권에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거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찾고자 했던 것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단기 부인된 금액이다. 뭐가? 바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된 금액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지워버리겠고 저 4번 항목만 찾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단기말, 현재, 퇴직, 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구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인 누계액 공식이 있다는 거죠. 공식이. 이 공식은 어디 가서 방금 보셨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초 있죠? 기초 충당금 부인됐던 금액에다가 기초 충당금 부인 금액에다가 단기 회사 계상액 더해 주셔가지고 15번이에요. 15번.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TAT 같은 경우에는 요 자료가 들어갔을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과 15번 더해 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빼주셔야 될 게 있다. 그 빼주시는 금액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요. 퇴직연금 수령액 부분 있지요. 자, 그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자,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금,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그랬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요거 그동안은 안 해줬었잖아요. 사내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시받았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그때는 실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나갔을 때는 이렇게 빼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부인 누계 부분에서 이제는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빼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나가고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의 뭐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나간 거 그런 건 안 해줍니다. 그런 건 여기서 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제대로 합법적으로 나갔을 때 그때만큼은 빼실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기초 충당금 부인됐던 금액이 얼마냐? 자, 여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요. 정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된 금액이 400만 원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고 회사에서 이번에 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 없어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왜 없을까요? 자, 지금 여기 왔을 때 잔액조회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잔액조회 눌러가지고 이거는 퇴직급여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295번입니다. 295번 찍어보시면
기초는 2,500이라고 알려줬고요. 뭐 단기 감소 금액 1,600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증가 부분이 없죠. 이 증가 부분이 바로 뭐가 될 건데 방금 보셨던 회사 계상 부분이에요. 이번 연도에 증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알았던가 봐요. 이렇게 증가해나 봐야 하나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거 알았는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빼주셔야 될 실제 퇴직급여. 자, 충당 부채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퇴직연금 수령액 300만 원이다 라고 알려줬지만 저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잔액조회, 원장조회. 그쵸? 원장조회 한번 해볼게요. 원장조회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186번 제가 이렇게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기를 195번으로 295번으로 하셨어도 상관은 없는데 퇴직금 나간 거 있잖아요. 300만 원짜리 요거 두 번 톡톡 찍어 보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나간 거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차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600 그리고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나간 거 이렇게 나간 거 300만큼 요 부분의 만큼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보통 예금으로 나간 거 말고 해서 여기서 300만 원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두셔야지. 공식처럼 기초 충당금 부인된 거에다가 단기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에다가 두 개를 더해갖고 실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나갈 때 그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나갔던 금액이 있다면 그거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빼가지고 나온 금액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100만 원을 요거는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전산세무 1급 자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하시면 TAT 1급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약간의 자료 입력하는 화면만 다를 뿐 똑같기 때문에 실력 향상을 위해서 방금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쪽에 오셔가지고 단기 부인 금액이 왜 100만 원인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지요. 확실하게 해주시고 기초 여기는 장부상 기말 잔액 부분은 방금 장부상 기말 잔액 부분은 얼마 있다. 금방 메모를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제 기억에 9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잔액조에 누르셔가지고 186번 선생님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자, 295번. 자, 295번. 왜냐하면 여기는 퇴직급여 충당, 요거 충당부채 있죠. 요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900이라고 여기다 써주셔야 되죠. 900이라고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900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써주시겠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해서 상단에 조정 등록을 눌러주시면요. 두 건의 자료를 넣으셔야 되는데 어머 한 건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회사에서 이렇게 연금식으로 불입한 거 있죠. 단기 납입한 금액 4천만 원. 이 금액은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송금 산입되는 부분 있죠. 퇴직연금 납입했다 그러면 납입금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4천만큼. 그래서 요거는 유보 발생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유보 발생이 있었으면 언제까지 유보 발생만 있겠습니까? 유보 감소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바로 방금요. 우리가 이미 보고 오셨어요. 요 4천 중에서 요 방금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반대편으로 빠져나간 거. 지금 보시면요. 이 1,600만 원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4천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자 방금 보신 항목 중에서 자, 이 1,600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나간 금액이 있었는지 가서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잠깐 오셔가지고 잔액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잔액조회 해가지고 실제로 186 찍었을 때 이번에 감소된 것은 300밖에는 없었네요. 300밖에는 없었고 그 300도
자, 아까 확인했었어요. 여기 원장 조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갔었는지 요 295번, 295번 했을 때 요거죠. 1600짜리 찍었을 때 1600 중에서 이렇게 1600 중에서 300만큼만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나갔지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 방금 조정 등록 쪽에 오셔서 여기다가 퇴직연금 지급액으로 해가지고 300만큼만 유보 감소로 처리하셔서 이랬을 때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 없어도 그 부분 300만 원 놓치지 말고 꼭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요. 자, 확인해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4천만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됐죠. 오케이, 송금 산입됐고 그 다음 요겁니다. 요거 방금 보셨던 정기퇴직연금 운용자산 3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송금 산입해갖고 정기퇴직급여 충당금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나와야 될 세무 조정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건 퇴직급여 충당금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퇴직연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이거 언제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요 여기서가 아니고 바로 나오셔가지고 종료하셔서 요쪽에서 요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하실 때 그때 요 부분에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하실 때요. 회사에서 계상하신 부분이 있다면 회사 계상 부분은 송금 불이에요. 왜? 사내에서 이렇게 이제는 유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이고요. 송금 불. 자, 만약에 여기가 금액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1,000만 원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랬다고 한다면 조정 등록 쪽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은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송금 불. 그래서 이쪽에다가 쓰셔야 돼요. 퇴직연금. 자, 퇴직연금이 왜 나오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1,000만 원 해가지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유보 발생.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잡았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갖고 1,000만 원 쓰시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감소가 바로 지금처럼 방금 보셨잖아요. 퇴직연금 지급할 때 이렇게 나갔을 때 그때 이쪽에다가 퇴직급여 충당 자, 지금 지급이 된 거거든요. 충당금 지급됐다고 이렇게 쓰시면서 300만큼 쓰시면서 유보 감소 이렇게 써주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 가서 보시면요. 이번 연도에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요. 단기가 아까 없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쓰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요거는 왜 썼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으로 빼서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뭐 감소 부분으로 빼주시면은 쌍쌍해서 잘 맞는 부분인데 지금 답안을 보니까 이 정기껏 퇴직급여 충당금 300만큼 유보 감소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그 부분 송금 산입으로 써준다고 하니 이렇게 써서 마무리하시는 게 맞겠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언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하실 때 그랬을 때는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고 지금 여기서 요것까지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써주기를 전산세무 1급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네요. TAT에서는 요 부분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TAT 1급에서는 TAT 1급은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 조금 관점이 틀려요. 보는 관점이.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전산세무 1급과 TAT 1급에 대한 법인 조정 문제의 차이점 혹은 같은 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절대 어렵지 않다. 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누가 먼저 작성이 되어야 된다. 오셔가지고요. 저장하고 잠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요 자료 중에서 둘 중에 큰 금액이 기초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이 둘 중에 큰 금액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오셨을 때죠. 이 부분 퇴직금 추계 쪽으로 여기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바로 2억 8천을 바로 썼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퇴직급여 충당금 요 자료 중에서 요 기초 부인됐던 이 금액하고 그리고 15번 회사 계상액하고는 항상 더해주시고 한 가지를 빼는데 그 한 가지 빼는 거가 뭐냐? 바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자 지급이 되었을 때 대변 쪽으로 지급이 되었을 때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나간 게 있을 때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부인된 단기 부인 부분에서는 빼야 된다. 두 개 더하시고 그 부분이 있으면 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거 계산을 위해서는 이 자료가 필요하더라. 그렇게 하고 이쪽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자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게 요거였잖아요.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가셔서 원장 조회 혹은 잔액 조회 지금은 잔액 조회를 하시는 게 더 쉬웠어요. 코드 번호 186 찍으셔서 거기다가 기초 2천 단기 증가 4천 이 부분은 다 송금으로 인정을 받더라. 그리고 단기 감소 300 자, 이 부분에 대해서가 바로 우리가 방금 빼야 되네 어쩌야 되네 했던 부분이죠. 이 300만 원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서 빼셔야 되는 부분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자료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꼭 알려주더라 해서 정기분 신고조정 손임금 산입된 금액 쓰시고 그런 다음이죠. 요 자리는 같이 움직여요. 자 이렇게 같이 움직였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 부분 2억 8천 쓰시고 여기는 가서 원장 또 잔액 조회 이게 편하잖아요. 295번 해서 기초가 2,500이었고 잔액이 지금 900이었기 때문에 900을 여기다 썼다는 것이고요. 4번이 문제였는데 4번은 방금 보신 것처럼 가셔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된 금액 400이 있었고 그 기중에서 이 300만 원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또 가서 원장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원장 조회를 하셔야지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은 퇴직연금 부담금이기 때문에 186번으로 왔는데 뭘로 확인을 하든지 간에 이 300만 원이 어떻게 나갔니? 이렇게 나갔다.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랬을 때만 합법적인 비용으로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400에서 300을 빼고 지금 단기 부인된 금액은 결과적으로 100만 원 부인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찾아주시면 나머지는 손댈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상단에 조정 등록을 눌렀어요. 그랬을 때 무조건 퇴직연금 납입된 거는 100% 송금 인정을 받더라. 그러나 이때 유보 발생은 언젠가 유보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나갔을 때 지금과 같이가 모음 같이 했었어요. 자변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때는 유보 감소로 빼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전산 세무 1급에서는 이때 그렇게 해서 나갔던 애 있잖아요. 그 퇴직급여 충당금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유보 감소로 해서 그것까지 같이 쌍으로다 처리를 하셔야 끝나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잖아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및 기존 자료 등의 내용은 무시를 하시고요.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및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주어진 자료가 없어요. 지금 TAT 1급은 상단 위쪽에서 기부금 자료 불러오기 찍으시면은 딱 리스트가 뜨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일일이 입력을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자, 이 유형도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입력하셔야 될 법정 기부금은 제 2항 2로 기부금이 되겠고요. 날짜 2월달 20일자 적요는
여러분들이 요 지금 내용 부분을 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 회사 쭉쭉 주어진 자료 보시고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여기도 1호가 되겠군요. 그래서 코로나 극복은요. 요즘에 100%짜리라고 법정 기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날짜는 8월 10일자가 되겠고 태풍으로 인한 이것도 참 많이 나와요. 구호금품 또한 구호금품 이것도 법정으로 보시고 금액은 2,000 넣었습니다. 자, 사립대학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겠고요. 날짜는 9월 25일자. 사립대학교 장학금 기부. 자, 금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해당이 안 돼서 그 밖에 기부금 쪽으로 넣으시고요. 저거는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금액은 얼마다 300만큼 해서 잊지 마시고 메모를 좀 해볼게요. 정치자금 기타 300만큼 해서 기타 사유 유출이잖아요.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고 자,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주어진 자료하고 달라요. 여기는 3억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수정 한번 눌러주시겠고 3억. 자, 입금으로 넣으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3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심하실 거가 세무조정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무조정전. 그러면 방금 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300만큼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금 불로 넣으셔야 돼가지고 결국은 3,300입니다. 자,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정 후 잔액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넣으셔야 되겠지만은 조정 전이라 그랬으니까요. 성금 산입 금액은 450 되겠고요. 오케이. 자, 기부금 합계 금액 해서 1억 7,300 중에서 300을 뺀 1억 7천만큼이 기부금 합계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 가지고 가볼까요? 그래서 기부금 합계까지 전체 소득금액 개로 들어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기부금 조정해 왔습니다. 자, 498500 498500 맞아요. 그렇다면은 2월 결손금만 없다면 이 금액의 50%가 한도가 되겠지요. 50%가 한도가 될 뻔했어요. 이만큼 안에서 1억 7천 쓴 거니까 당연히 비용 받겠지만 지금 여기 2월 결손금 금액이 보입니다. 자, 해서 2018년도 발생분 1억 5천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빼고 한도 계산을 하다 보니 한도가 팍 줄어가지고요. 그래도 1억 7천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 정기 한도 초과로 인해서 2월 된 기부금 2020년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2020년 쓰시고 그 중에서도 법정이면 2항 1호 쓰신 다음에 금액 1,0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요번에 송금으로 추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만 원 넣어주십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상단 위쪽에 2월 잔액 중에서 송금 4,20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더 이상 할 자료는 또 없네요. 잘 됐고요. 상단에 조정 등록 누르셔서 방금 보셨더니 300만 원 그래서 이쪽에다가 송금 불산입 되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금액은 300 기타 사유 유출로 가주신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야 되겠죠. 잘 들어갔을까요? 498500 오케이. 3,300 넣었고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송금불, 기타 사유 유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